네,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별이 졌습니다. 물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 그리고 공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화의 큰 별이라는 점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오늘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을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권 경희대 교육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YS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낸 추은호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책을 쓴 이동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도무문이라는 말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정도로 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한국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책임은 오직 대통령인 저에게 있으므로 저는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역사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 교수님, 대도무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도무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 투사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화 투쟁의 이제 리더고 대표적인 리더죠. 그래서 자신은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의로운 길을 가는데 앞에 거칠 것도 없고 내가 주저할 것도 없고 또 나를 가로막을 것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마 그런 뜻으로 계속 대도무문을 즐겨 쓰신 것 같은데 예. 옛날 이제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연금되고 이제 이렇게 정치 활동이 금지됐을 때부터 항상 이제 붓글씨를 굉장히 산행은 아니면 이제 붓글씨.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도무문도 많이 쓰셨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는 선물로도 많이 그 대도무문을 많이 선물도 하고 이래서 국민들 모두가 대도무문 그 큰 글씨로 쓰는 늘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지금 이 얘기부터 짚어갈까요? 그럼 클린턴 대통령에게 대도무문이라는 말을 써줬는데 직접 지금 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해 잘 모릅니다만 김 대통령의 추 기자님 이 평소에 서해 실력 옆에서 많이 좀 지켜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예 잘 쓰시죠. 한글로도 쓰시고요. 예. 한글로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것도 한글로 쓴 기억이 나는데, 대도무문이라는 글은 70년대 말에 고 장준하 선생의 추모 서예전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는 효를 게시를 했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천의인이라는 표를 제시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분이 참 비교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했고요.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던 게 95년에 김종필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이었죠. 예. 결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종필 최고위원은 자민련을 창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국당을 창당하는데 예. 그때 새 휘호가 대도무문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치적 결별을 암시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었습니다. 조금 과거의 대통령하고는 달랐는데 이 보면은 과거의 대통령의 경우는 군사정권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예.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을 들이지 못했는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 국민 여론을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천신만고 그때 92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한국을 처음 방문합니다. 외국의 방문지로서는 바로 이 대도무문 거칠 것이 없이 큰 길을 나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한 보완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이 정책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8월 12일 바로 취임한 그해지 않습니까? 8월 10일 전격 단행하고 끝난 그 다음 날 이 갤럽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전국 1,058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전격 시행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는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갖고 87.1%가 잘한 일이다.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을 했고 예.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불과 3.3%에 불과했거든요. 예. 근데 이 대도무문 짧게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많은 반대 속에서도 의료개혁 정책을 단행하고 시행을 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94년에 멕시코와의 이 나프타 협정, 북미 이 자유협정 이 맺을 때도 국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해 나갔고 나중에는 이 나프타 협정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첫 방문지였던 한국에서 이 대도무문 네 글자를 또 아로새기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혹시 그 화면이 있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클린턴에게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려운 때 정도로 가지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들고. 네, 이 작가님, 그 대도무문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한테 써주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글자 힘을 보면 거침없이 써는, 그러니까 이 대도무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김영삼 대통령의 일생 그냥 관통하는 글자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큰 승부사적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할 줄 알고 싸우면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피소드 몇 개만 설명드리면 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싸움 기질이 강했는데요. 어허.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거제 앞바다에서 친구들이랑 항상 잠수 시합을 했습니다. 잠수 시합. 누가 더 오래 바닷속에 버티느냐. 어허. 그런데 YS 대통령은 너무 친구들의 싸움을 이 잠수 시합을 심하게 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어른들이 말렸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겨야 된다는 그 승부사 기질이 탁월했고요. 예.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필리핀의 라모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라모스 대통령하고 아침은 조깅, 점심은 수영 이런 시합은 아니지만 뭐 예. 친선적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근데 조깅에서는 이제 YS가 이겼죠. 예. 근데 이제 정심 때 수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치겠습니다. 농구였습니다. 농구 시합을 졌어요. 어허. 지고 나니까 예정에도 없이 1대1이 됐네요. 예, 1대1로 있으니까 예정에도 없이 YS가 라모스 대통령에게 수영 시합 한 번 더 합시다. 어허. 그래서 결국은 이겨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싸움에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90년대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민자, 민정, 공학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YS가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민정계와 공학계가 흔들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무 거부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그렇게 승부사적 기질이 강한데 이게 바로 이 대도무문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기에 뭐 하나회 또 뭐 금융실명제 등 굵직한 정치적 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YS 퀴즈. 자, 이 부분은 추 위원님께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셨습니다. YS 정부 시절에. 그리고 그 전에 정치부 출입하셨을 때도 왜 기자들이 YS나 뭐 DJ 또는 뭐 다른 분들 댁에 직접 가서 아침을 같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을 좀 설명해 주시죠. 동교동계, 상교동계 비교를 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예. 상교동계 하면은 좀 시끌벅적하고, 상도동은요? 좀 경상도가 주축이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성격이 화끈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시끌벅적하고 격이 없이 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람들 부를 때도 형우야, 동영아 이런 식으로 그 원정아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요. 예. 반면에 동교동계는 좀 조용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DJ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그 소수파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천착하고 몰입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보고서를 올리고 그래서 이름도 뭐 누구 뭐 이거 하가바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뭐 한비서, 한위원, 하나갑 뭐 비서, 건노갑 권수석 뭐 이런 수석. 식으로 그 호칭 자체가 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측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YS 퀴즈인데요. 대표적인 그 YS 퀴즈 하면 YS가 만들어내고 YS가 뭐 완성을 시키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있다면 누구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자면 YS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뤘다면 저 대통령만 해도 둘이나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전에 불러다가 뭐냐면 전국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 1988년에 그때는 한석봉 씨라고 있었어요. 전 후에 미스코리아 한승주 아버지. 예. 한석봉 씨가 그때 부산 동구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위원장은 당신이 하고 다만 이번에만은 출마는 노무현 공천은 노무현 변호사를 하자. 두고. 이래가지고 노무현 변호사를 이제 물론 김광일 당시 그 변호사가 소개했다고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서 국회로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3당 합당 때, 3당 통합 때 서로 결별해가지고 그때 나누어졌습니다만 그 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YS가 키운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고 지금 김무성 뭐 대표라는데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라든지 경기도지사도 예. 있고 김문수. 예. 여하튼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치인, 정치 지도자는 YS 그늘에서 다 수업을 하고 거기서 배우고 해가지고 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 점에서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이다 이러는데 그 수양산 역할을 톡톡히 하신 분이죠. 거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큰 산 이런 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붓글씨를 쓰고 산에 다니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시절에 바로 그 붓글씨 쓰면 밑에 뭐 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급히 만든 게 거제도 거자에다가 부산 산자를 해서 거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YS는 사람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뭐 옆에서 지켜보신 것도 있고요. YS 정치인들은 특히 계파 정치의 보스는 지금의 계파와 당시의 계파는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1차 집단적인 그런 끈끈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사람 관리에는 탁월했다라고 하는 게 YS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생을 DJ와 라이브로 살았지만 사람 관리는 DJ보다 훨씬 잘했던 게 바로 Y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신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그 가신들이 다 옆에 있었던 거고요. 그 또 우리가 YS가 극강의 카리스마를 내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신들한테 그런 모습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따뜻한 모습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그 상도동을 방문하는 가신들에게 직접 커피 타주는 모습들. 또 사실은 가신들하고 이 동교동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 이 상도동은 가신들과 맞담배도 했었거든요. 동교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같이 맞담배를 할 정도로 편안하게 대한 거죠. 그리고 그 좌동영이라고 불렸던 김동영 씨가 한때 YS한테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아니라 소통령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불러서 내가 어제 미안했다라고 먼저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 관리 탁월했고 또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의 웨이터의 결혼식 날짜도 기억하고 있다가 봉투를 주는 정말 이 사람 관리에서는 이 대한민국 최고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 여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재풀이 광범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동령 우형우라고 할 때 이 자동령이 김동영이 보좌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태호 최고위원이거든요. 예. 그만큼 인재가 지금 막내가 이런 연령대를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광범위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위기 국면에 있어서는 이 정치적으로 이 인재풀을 상당히 활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95년에 지방선거, 96년에 총선 때도 이런 정치적 위기 국면을 또 돌파할 때 이런 인재풀이 역입되기도 하고 또 이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성수대교 붕괴가 나오는 이후에 이 개각의 폭도 상당히 넓었습니다. 역대 또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하고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인재풀에 대한 활용이 강범위한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S 퀴즈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이동영 그 작가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납니다만은 1991년에 김동영 씨 암이 걸려서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캠프에 오고 이런 거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요양하셔야 된다 했더니 거기서도 사나이 가는 길이 이렇다고 이것이 사나이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YS를 대통령 당선시키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당시에 그 YS를 따르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그 가장 김영삼 전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신 분이 김기수 수행실장일 겁니다. 예. 그분이 한 번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큰 실수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격하게 화가 나니까 그냥 툭 발을 던지는 툭 말로. 던지고 김기수 실장은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예. 하지만 그 다음날 모든 걸 다 잊고 다시 뭐 그대로 모시고 이런 일화도 있고요. 또 9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박찬종 전 의원, 예. 박찬종 전 의원 하면은 뭐 무소속으로 그냥 그렇죠. 복불장군처럼 가신 분이었죠. 네, 서울시장 대선 출마 뭐 그때 다. 총선 앞두고 수도권 뭐 대책위원장 뭐 이런 직을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같이 점심하면서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김치 얹어주고 이렇게 수저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밥 숟가락 뜨면 그 위에다 김치까지 김치 얹어주면서. 얹어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드셔보셔 뭐 이러면서 네, 아니 사투리는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